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길입니다. 오늘은 기출숫자 완벽정리, 건축법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법에 비하여 숫자가 많죠? 네, 건축법은 숫자가 많으니까 이 숫자들 잘 정리하면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자, 이것만이라도 암기하자.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의 말고 이 이전 강의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서 다 나온다 했는데, 자, 핵심 암기사항 정리가 총 7강으로 있으니까 이걸 먼저 보시고 기출 숫자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자, 건축법에서 제일 먼저 지하층입니다. 여러분 지하층은 반지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땅 아래에 있다는 거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반지하는 반 이상이 땅 아래. 반이 얼마죠? 2분의 1. 요게 뭐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지하층, 반지하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고돌이 쳐보셨나요? 고돌이. 3고는 해야 고했다 그래요. 지금 초고입니다. 초고는요. 한 5고는 해야 초고 그럽니다. 3고는 해야 고했다 그럽니다. 자, 3고 몇 층? 3고 30층. 우리 건축법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 단계층 3, 4, 12. 초고층은요. 5고 몇 층? 50층 5, 4, 20, 200m. 조심하세요. 거나 또는 돼 있습니다. 또는. 최근 기출문제가 이곳까지 시험제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작년 기출문제 그랬죠. 자, 그러니까 고층 3고 3, 4, 12, 30층 3, 4, 12,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만 추정하면 되고, 초고층은요 5고 50층 5, 4,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 확인하십시오. 여기 거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지하니까 2분의 1, 3고, 5고, 그러면서 거나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자, 많을 따자 무리 중자, 많은 사람이 무리지어 이용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여기 1번, 여기 2번 돼 있잖아요. 요 구성이 또는입니다. 1 또는 2입니다. 1 또는 2. 그러니까 16층 이상이잖아요. 그때는 종류를 불문하고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16층 이상은 종류를 불문합니다. 그런데 5,000제곱미터 이상은 6개의 종류 건물만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6개만. 이렇게. 종교 집회장에 모여서 버스 타고 관광 갑니다. 버스 타고 관광 가서 5,000원짜리 자, 약 팝니다. 약 팝니다. 종교 집회장에 모여서 버스 타고 관광 가서 5,000원짜리 약 팔더라. 그때 동식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닙니다. 종교 집회장에 모여서 버스 타고 관광 가서 5,000원짜리 약 팔더라. 또는 몇 층 이상? 16층 다중이용. 뭐 단순 암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종교 집회장, 종교시설, 집회장, 문화집회시설 모여서 버스 타고 운수시설, 관광 가서 관광, 숙박, 약, 종합병원, 의료시설이죠? 판매시설. 5,000원짜리 약 팔았죠? 여러분 관광, 버스 타고 관광 갔으면 자고 와야 돼요? 그냥 와야 돼요? 관광, 숙박. 관광 뭐라고요? 숙박. 자고 와야죠. 하룻밤. 버스 타고 왔으니까. 이걸 관광 휴게까지 시험지에 냈습니다. 관광 휴게, 관광 숙박이란 걸. 다시. 자, 같이 암기해요. 종교 집회장에 모여서
자, 버스 타고 관광 가서 자고 와야 되죠. 버스 타고 왔으니까 얼마짜리요? 5,000원짜리 자, 약을 뭐 하더라? 팔더라? 판매시설. 5,000원 이상짜리. 또는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 그때 동물원,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입니다. 자,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건축법에 신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됐다. 특특,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옹담이 옹벽이나 담장이 2m를 넘는 옹담이라고 됐네요. 자, 옹담이. 자, 이번에 개정된 게 여기라서 출제 포인트는 장기 광고,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4년 넘는 거. 장기 광고 몇 년 넘는 거요? 4년 넘는 거. 교회 첨탑에 됐어요. 장기 광고,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4년 넘는 거 첨탑에. 장기 광고 4년 넘는 거 첨탑에 했습니다. 8m 넘는 고가 수조 팔고 굴뚝, 철탑, 육탑 됐네요. 굴뚝, 철탑, 육철탑. 자, 철골 졸업식 주차장에서 외벽이 없는 거 몇 미터 이하, 8m 이하 전부 다 여기 넘는 데 있잖아요. 넘는 초과하는 그 숫자를 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얘는 8m 이하. 요 암기 방법 만드는데 8m 이하, 8주 이하, 8주 이하의 주차장. 요 암기 방법 만드는데 8주 이하 걸렸습니다. 5. 나의 태양. 이런 것들은 30대 넘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30대 넘는 애들이. 5. 나의 태양하고 30대 넘는 애들이. 뭐 어떻게 해요? 암기해야 되는데. 자, 다시 암기해볼까요? 옹담이 넘는 초과입니다. 초과. 장기 광고 몇 년짜리? 4년 넘는 거. 어디에 됐어요? 교회 첨탑이다. 팔고. 옛날에는 사광 그랬어요. 그래서 팔고 이렇게 한 거예요. 철탑 굴뚝 6m 넘고.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7m가 신고 대상이 6m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근데 주차장만 8주 이하. 이거 암기 방법 맞는데 8주 이하. 5. 나의 태양. 요거 30대 넘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5. 나의 태양. 30대 넘는 애들이 하는 겁니다. 예.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아, 대수선 나오네요. 일단 대수선은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죠. 증축, 개축, 재축과 대수에 충돌하면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이 우선합니다. 대수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주요 구조부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선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가구 간 경계벽,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선이고, 마감재료나 벽면적을 마감재료를 증설해체거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선입니다. 그래서 내기하는 바보지주야 가세 마감치로 이게 대선이었잖아요. 이런 주요 구조부나 이런 가구 간 세대 간 경계벽이나 마감 재료를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선입니다. 이때 증설해체는 전부 개념이라 수혜 제한을 받지 않고 무조건 대선인데요. 이 수선 변경은 일부 개념이라 수선 변경은 일부를 수선한 거잖아요. 수혜 제한이 있어요. 이렇게 기둥을, 보를,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 다음에 내력벽 면적이나 벽면적, 면적 나오면 얼마 이상 수선 변경? 30 이상 수선 변경. 대선 몇 자? 3자. 숫자 몇 개? 3개. 면적 얼마? 30. 3, 4 맞아? 3, 4 맞잖아요. 3개,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조심할 게 여기 바닥이잖아요. 바닥이 조금 개념이 확장되죠. 건물에서 가장 큰 사건은 화재잖아요. 그래서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에도 대수선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방화벽,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에도 대수선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용도 변경에서요. 우리 용도 변경에서 자, 이음성을 가지고 나누잖아요. 이음성이 큰 게 위에, 작은 게 아래 이렇게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허가, 시설군이, 아래 내려오면 신고, 옆으로 가면 변경 신청인데, 용도 변경할 때 건축사 설계 도면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 대상일 때만 첨부를 하고요. 허가가 되면 건축사 설계 도면을 첨부하는 것은 용도 변경하는 바닥면 제각계가 얼마 이상의 변경이면 500. 건축사 설계 몇 자? 5자, 얼마? 500. 그 다음에 건축사 설계 도면에 들어온 것은 허가. 그러니까 건축사 설계와 신고는 친하다, 안 친하다? 안 친하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사용 승인입니다. 이건 뭐냐면 용도를 변경한 다음에 용도 변경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 승인이 뭐죠? 준공 검사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하는 게 허가 대상이나 신고 대상,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허가 대상이나 신고 대상으로서 바닥면 작계가 얼마 이상의 변경이면 100.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죠. 100, 4, 뺨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00조금대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라. 허가 신고 대상 다. 다만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얼마 미만의 변경이고 500.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더라. 자, 용도 변경하는 게 500조금대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 단 허가 대상만, 용도 변경하는 게 100조금대 이상이면 사용 승인, 104 뺨은 오르락 내리락. 얘는 5자니까 500. 104니까 허가, 신고 다 됩니다. 다만 용도 변경하는 분의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500. 그 다음에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면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 허가 받을 때 사전 결정 통지. 사전 결정은요, 허가 신청하기 전에 요 토지 성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창고 만들 수 있어요? 공장 만들 수 있어요? 몇 평까지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허가권자에게 물어보는 제도를 사전결정 신청입니다. 그럼 제가 사전결정 신청하면 저희가 통지가 오는데, 결정해서 통지가 오는데 7일 내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통지를 받으면 저는 그로부터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그랬어요.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해라. 착공 신고도 아니다? 아닙니다. 착공 신고가 아니고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해라.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권자입니다. 여러분, 자, 건축 허가권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원칙은 허가를 누가 내주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원칙은, 허가권자, 원칙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 내주는데, 예외적으로 대형 건물 때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를 줍니다. 그럼 어떤 거냐? 그러니까 건물이 21층 이상이더라,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더라,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이 범위에 해당하더라.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줍니다. 이걸 대형 건물 그럽니다. 그러면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소형 건물은 누가 내주냐? 구청장이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공장이나 창고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거, 공창심 그러겠죠? 이건 대형, 소형 따지지 않고 무조건 구청장의 권한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나 군에서는요, 여기요, 시나 군에서는, 시나 군에서는 시장, 군수가 다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건물일 때는 시장 군수가 허가해 주기 전에 도의사한테 가서 뭘 받아라?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도 시장 군수는 공장이나 창고나 심의 거친 것은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 시장 군수가 허가 내주기 전에 승인받는 거예요. 도의사한테.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분의 3 이상의 증초로 이 범위에 해당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창심은 제외. 공창심은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거, 시나 군에서는 시장 군수 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허가 시 누가 허가 내줘요? 시장 군수가 도의사의 승인 받는 거. 좀 전에 있었죠? 21층 이상 대형 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분의 3 이상의 증초로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거. 그런데 공장이나 창고나 심의 거친 것은 제외. 무슨 말이죠? 시장 군수가 허가 내주되 도의사의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시장 군수가 허가 내주는데 도의사 승인을 안 받습니다. 무슨? 공창심.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3층 이상이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위락설이나 숙박설을 만듭니다.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사전 승인. 자수하면 3층 1000, 3000 준대요. 누가? 위수기가. 뭘로 자수해야 돼? 011. 자수하면 3000 주겠답니다. 누가요? 위수기가. 뭘로 자수해요? 011. 이건 너무 중요한 논점이죠. 교주 위수기입니다. 교육관계나 주관계원 보호가치가 너무 커서 자, 도의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위락설, 숙박설은 도의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또 허가권자가 요 허가가 부적합하다 판단되면 심의 거쳐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죠. 심의 거쳐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일 때? 교주, 위숙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중 통제까지 하더라. 사전 승인 대상이었습니다. 자, 허가 취소 의무입니다. 허가 취소 의무. 자, 건축허가는 일필지 1허가라 하나의 대지에 허가 하나만 나갑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허가를 받아놓으면 다음 사람은 허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건축허가는 일정 기간 내에 허가받고 사업하지 않으면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로 해놨어요. 허가받고 몇 년 미쳤으면 2년, 공장은 3년, 정당하면 몇 년 연장? 1년. 2년 내 착수했으나 공사완료 불가능하면 취소해야 한다. 착공 신고 전에 경공면허 소유권 상실하고 6개월 내 착수 불가능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허가받고 2년 미쳤으면 취소입니다. 공장일 때는 3년이고 공사완료 불가능하면 취소해야 한다. 경공면허 소유권 상실하고 6개월 내 착수가 불가능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근데 하나 조심할 게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은요. 위반 정도가 다양하겠죠. 요것만 취소할 수 있다. 허가를. 나머지 다 이게 취소해야 한다 했는데 건축법 위반 건축물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요거 알아주시고. 건축 허가나 착공 제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 장관이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고 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 도시계산 필요하면 제한했잖아요.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가서 얼굴만 한번 보고하라 보고했잖아요. 지나쳐 인정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때 제한기한이 몇 년이었죠? 2년. 연장은 1년에서 1년. 너무 중요한 걸. 자, 요 11번, 12번 가지고 한 문제. 자, 허가받고 몇 년? 2년. 공장은 3년. 공사완료 불가능. 경공면허 소유권 상실하고 6개월에 착수 불가능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특히 요게 안 나왔던 문제고 마지막에. 허가나 착공 제한기간 몇 년? 2년. 연장은 1회 하나여 1년.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 나왔네요. 자, 우리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요. 건축 허가받고 건축하다가 부도 파산해서 도망가 버리면 공사 현장에
미관이 개선이 안 되겠죠? 안전하지가 않겠죠? 미관에는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서 착공 신고라는 건축지역에 자,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비용의 1% 범위에 예치합니다. LH 공사나 지방공사 공적 주체는 예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 주체는 예치하지 아니한다. 자, 몇 프로 범위 예치요? 1%. 이게 안전 펜스 치는 거죠. 안전 펜스 치는 정도니까 비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여 1% 1,000 하고 되어 있는 거. 공법 유일 1%고 얼마요? 1,000 이렇게 됐습니다. 1% 1,000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논점입니다. 초고층 건축물 또는 10만 16층입니다.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물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16층 이상 10만 16층 이러면 안전영향평가 대상 초고층 건축물 또는 10만 16층 이 두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예, 감정평가에서 계속 기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잠깐 쉬었다 진행할게요.